경제라는 게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간략한 지식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무속인이 진짜로 그럼 바라보는 부동산 경제는 어떨까? 저는 먼 미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로 받거나 제 나름대로 받은 견해는요. 첫 번째, 음력 6월이면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을 거다. 분명히 금전적인 어떠한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금적 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라고 저는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궁연함의 변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 2023년도, 2024년도, 5년도까지 해서 많은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많이 이슈가 됐죠.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부동산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하여 오른다는 사람이 반, 떨어진다는 사람이 반, 지금 금매로 털어야 된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점사인 것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1월달 미국 기준으로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가 떴어요. 이건 뭐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수인데요. 이 작년 한 해를 통틀어 봤었을 때 미국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업을 다루는 총리라고 봐야 되죠. 이런 분께서 이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금리를 발표하면서 미국 자체적으로다가 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불과 재작년에는 1%대였던 전세자금 대출과 이 부동산 대출이 지금 4%, 5%, 6%대까지 갔다가 5%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놔두고 사람들이 많이 뭐 올해 말이 가면은 이게 금리가 우리나라에 떨어뜨릴 거다,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지고 옛날로 돌아, 이런 굉장히 무수한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요 점사를 떠나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국채라는 게 있고 국고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인데, 아주 간단한 지식으로만 설명을 하자면요, 한국은행이나 이런 돈들은요 한국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금융, 일본 금융, 여러 가지 금융사들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저축은행들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어떤 은행? 일본의 은행이 됐든 미국 은행이 됐든 금리가 싼 걸 빌려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그 돈을 이자를 받고 금전을 회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금융이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미국 나라 자체에서 이 한국으로 치면 한국저축, 이 한국은행 같은 이 나라 은행 자체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한국도 당연하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 상승률을 뜻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치솟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저번 달만 해도 6.4%가 발표가 이미 났어요. 그러면은 물가지수가 계속 6%대, 7%대, 8%대, 낮으면 5.8%, 9%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 추세란 말이죠.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렇다 보니 한국은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고 자연스럽게 같이 금리를 올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내담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자, 뭐 서울의 집값인데 선생님 제가 집을 샀어요. 일반 직장인이 뭐 집값이 선생님 30평대 16억, 17억, 뭐 최소 15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더 오를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5억 중에 대출이 얼마예요? 대출이 뭐 8억이에요. 8억을 5%대만 1년에 잡아도요, 한 달 이자 거의 4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400이란 이자를 내고 내가 생활비 쓰고 쓸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돈이 세금을 빼고 들어오려면은 연봉이 1억 5천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억 5천 이상 버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점을 떠나서 예견했던 게, 사람들은 자꾸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나 금리라는 게 존재하고 나라의 경제 사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나의 집값이 올라가네. 그래서 작년 초, 재작년에 이 명품에 대한 리셀가가 됐든지 명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어떻게 됐죠? 리셀가가 반토막이 됐어요.
시계 하나에 1억씩 하던 시계가 지금 다시 6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되고 백화점가가 5천만이었던 게 1억이 됐다가 다시 4천만이 되고 3천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경제라는 게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간략한 지식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무속인이 진짜로 그럼 바라보는 부동산 경제는 어떨까? 저는 먼 미래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로 받거나 제 나름대로 받은 견해는요. 첫 번째, 음력 6월이면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을 거다. 분명히 금전적인 어떠한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금전 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라고 저는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음력 6월 소전에 분명히 나라에다 큰일이 생겨서 금전적인 부채적인 어떠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나쁘다 좋다 따라서 해결이 안 돼서 금전이 홀딩이 돼서 사람들이 이게 금전으로다가 오르락내리락 금리가 문제가 터지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11월 수전은 당도해야지만은 이게 해결이 돼서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변도령 유튜브를 보시는 분, 전 이 얘기를 드려도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해안이 있는 무속인이고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이다 보니 나쁜 건 조금 피해가면 좋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어떠한 부동산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격정의 시기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근데 네, 이득보단 손실을 없애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점사를 보는 운에 대해 다루는 사람에 대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에서 11월 사이는 필히 좀 조심하시고요. 이 글이 나중에 정말 성지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6월에 어떤 나라에 사건이 터진다면 여러분 제 말 믿으시고 11월까지는 조금 본인들이 문서로다 이동하고 변동하고 사고 파는 거를 자제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올게요. 감사합니다.